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릿기릿의 기릿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릿분들. 매주 일요일마다 오는 그 시간이죠. 매주 기릿과 함께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릿분들, 이번 주는 정말 증시가 좋았는데요. 일단 지금까지 봤을 때는 다음 주에도 이 분위기 그대로 첫 출발이 좋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과연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있었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어떤 일이 있을지 한번 같이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릿분들, 푹 쉬고 계시죠? 이제 조금만 같이 공부하자고요.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번 주 증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두 번째, 이번 주 매동 및 연기금 외국인 매수 상위 종목은 뭐가 있는지, 세 번째, 이번 주에 있었던 큼지막한 뉴스,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있을 큼지막한 뉴스를 깔끔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리분들 알고 계셨나요? 이 영상은 이제 매주 주말에 일요일날 올라올 예정이며 위 네 가지를 정말 심플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주를 정리하고 다음 주를 간단하게 준비한다는 느낌으로 그냥 편하게 일요일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는 저 기릿에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매주 저 기릿은 이렇게 투표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제 몇몇 분들은 이거 너무 의미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긴 하겠지만, 혹시 알까요? 이렇게 매번 1만 명이 넘는 분들이 투표를 해주시는데 거기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계속 지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벌써 두 번째 연속 기린분들이 다 맞추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모두의 염원이 가득한 오른다에 투표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다 맞아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벌써 2주 연속 올랐죠. 자, 다음 주에는 어떻게 될지 혹시 나중에 투표가 보인다면 그때 한번 참여해 주시길 바래요. 이번 주에도 이렇게 증시가 올라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바로 확인하러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바로 코스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유의미한 양봉을 만들고 난 다음 쭉쭉 뻗어나가는 이런 양봉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은 살짝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으나 여기 보시면 다시 아래 꼬리를 달고 이렇게 올라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 말은 아직까지 올라가려는 힘이 존재한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지난번에 강한 음봉 다음에 강한 양봉을 만들어내고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상승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인 금요일날 또 이렇게 아래 꼬리를 달면서 쭉 다시 힘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코스피 매동을 보자면은 이렇게 조금은 혼조세가 있다라고 생각은 해볼 수 있겠네요. 일단 개인을 보자면은 퐁당퐁당퐁이죠. 그렇게 매수를 이렇게 번갈아가며 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이 부분이 조금 특이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장중에는 딱히 못 느꼈는데, 그런데 이렇게 일주일을 놓고 보니까 외국인들이 돌아온 게 눈에 보이는군요. 엄청난 매수세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신압으로 사부작 올라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관은 개인과 딱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퐁당퐁당퐁을 반대로 하고 있죠. 그래서 매도를 하고 있고, 그 주인공은 거의 금융투자가 이끌어 나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기금은 목요일날 1,000억 원 이상의 매수를 하면서 야, 3,200 이상에서 산다고? 이런 의문점을 내보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박스피를 딱 그어놓고 보면은 3,200은 상단은 맞잖아. 그런데 연기금 이렇게 매수를 했다면 그 매수한 종목들은 진짜 저점이라고 생각을 했나 보다. 이런 투자 아이디어를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뒤에 이번 주에 연기금이 무엇을 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매동을 정리하자면 이렇게 금융투자가 매도를 하고 그 물량을 외국인들이 조금씩 받고 연기금도 나름 유의미한 매수를 조금은 해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는 환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슬금슬금 돌아오는 거와 반대로 환율은 이렇게 다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날이었죠. 장중에는 1108을 깨고 내려갔었죠. 그런데 다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다시 회복을 해서 여기서 마감되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러니까 야, 1108원 정도면은 저점에 정말 가깝나 보다, 이런 생각을 일단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앞으로 달러의 향방이 어떻게 될지 그 방향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결정이 되겠죠. 그리고 이번 주를 빛낸 두 개의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랑 현대차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삼성전자는 목요일이었죠. 이때 유의미한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조금 흔들리긴 했지만 이렇게 이평선 위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 말은 다시 월요일날 상승할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현대차.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그러니까 벌써 6거래일이 지났는데 그때 이렇게 유의미한 상승, 모든 이평선을 뚫고 올라가는 그런 상승을 만들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죠? 쭉쭉 뻗어나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현대차가 올라가는 것처럼 삼성전자도 같이 올라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꼭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삼성전자 85,000원까지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 코스피는 3,300까지도 노려볼 수 있겠지만, 하지만 대형주 위주의 장세가 될
확률이 꽤나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린이분들 중에서 여기서 증시가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기린이분들의 포트폴리오를 보니까 야 나는 왜 대형주가 없을까? 그렇다면은 혹시나 소외될 수도 있으니까 한 번쯤은 대형주에서 외국인과 연기금이 매수하는 그런 종목들을 조금은 매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지난주에 있었던 마지막 피날레를 다우산업 0.5% 상승, 그리고 나스닥이 1.5%나 상승을 해냈습니다. 이틀 전 저녁이죠. 그러니까 금요일 밤 저녁에 이런 호재가 나왔는데요. 자,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나스닥이 폭발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이틀 전에는 비농업 부분 일자리가 발표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만약에 일자리가 크게 증가하게 되면은 망했다, 테이퍼링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증시가 빠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예측한 수치보다 훨씬 더 낮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 비농업 부분 일자리가 많이 안 늘었대. 어떻게 보면 악재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만큼 일자리가 늘지 않은 거니까요. 하지만 야 테이퍼링 좀 미뤄지겠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쭉 올라갔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내용을 정말 간단하게 보자면 이날 월가가 주목한 것은 5월 일자리 데이터였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5월 비농업 부분 일자리는 55만 9천 개가 증가했는데요. 뭐야 이 정도면 많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당초 다우존스와 월스트리트 저널이 조사한 시장 전망치는 67만 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2만 개 정도 차이가 나서 전망치에 미치지 못했지만 증시는 오히려 안도감을 보이며 환호성을 질렀다고 볼 수 있겠죠. 아마도 주식 투자를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기린분들은 이 부분이 정말 신기할 거예요. 아니 호재성 뉴스가 나오면 악재라고 하고 악재가 나오면 호재라고 항상 그렇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변덕스러운 주식시장에서 이기려면 결국 경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항상 기리분들 조금씩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저 기리씨 그때까지 계속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특징이 있습니다. 금요일날 상승을 했을 때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급등을 했습니다. 2.3%나 오르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 말은 다음 주 우리나라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업체들이 좋을 수 있겠다 이렇게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겠군요. 과연 이 미국장의 분위기 그대로 가져올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원자재도 이렇게 같이 급등을 하면서 WTI는 계속 신고가를 써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에 원자재에 관련된 기업들이 혹시 다음입니다. 이번 주에 보시다시피 외국인들은 슬금슬금 매수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연기금은 아니 이때까지 3,000이랑 3,100대 그때는 팔다가 왜 3,200대 살까? 이런 의문점을 만들어냈는데요. 그렇다면은 그동안 산 게 뭔지 얼마나 좋은 걸 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연기금이 무엇을 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료에 대해서 정말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지난주 있죠? 아니죠. 이번 주라고 해야 되나요? 이번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연기금이 순매수한 종목들 1등부터 19등까지 만들어 놓은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여기 파란색이 있고 여기 빨간색이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생각했을 때는 파란색은 떨어진 거, 그 다음에 빨간색은 올라갔다고 생각하는데 이 자료는 조금 반대로 되어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파란색이 되어 있다는 거는 연기금들이 한 번에 올인하고 매수는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매수하면 평균 단가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그 평균 단가랑 지금 현재가랑 비교했을 때 올랐는지 내렸는지 비교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란색이 무슨 뜻이라고요? 연기금들이 매수한 다음에 올랐다. 연기금 평균가보다 지금 현재가가 더 높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반대로 여기 빨간색은 연기금들이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데 그 평균 단가보다 주가는 오히려 내렸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군요. 그래서 이번에는 60% 정도가 연기금들이 이득을 보고 있고 한 40%가 이번 주만 봤을 때 손해를 보고 있다. 자, 일단 아직까지 삼성전자는 연기금들이 매수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리고 어떤 것들을 매수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등은 현대차, 그리고 2등은 기아, 삼성전기, 만도, 현대모비스, KTNG, SK하이닉스, SKIT, 삼성바이오로직스, CJENM, 삼성물산, 두산중공업, KT, 하이브, 두산퓨얼셀, GS리테일, 우리금융지주, 현대위아, JYP 엔터테인먼트를 매수하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여기서 일단 특이한 게 뭔가 바로 현대차, 기아차, 그 다음에 만도, 현대모비스 이렇게 자동차에 관련된 기업들이 가득가득한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네 가지 매수세가 다른 기업들 매수세랑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만큼 많이 매수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너무 많이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자동차가 더 좋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번 주에 어떤 거를 공부하면 좋을까 그런 걸 한번 꼽아봤는데요. 이 꼽는 방법은 매도량이 적은 종목, 그러니까 연기금들이 매수도 많이 하고 매도도 많이 하면은 야 이게 지금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 들어왔다가 빠져나가는 건지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매도량이 적은 매수만 하되 매도량은 아직까지 현저히 낮은, 그러니까 지금은 매수의 타임이라고 예상이 되는 그런 기업들을 뽑아봤고요. 다음으로 연기금들이 지금 아까 보시다시피 물린 기업들이 있다고 했죠. 그런 것들을 한번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삼성전기, 다음으로는 만도, KTNG, SKIT, CJ ENM, 하이브, GS 리테일, JYP 엔터테인먼트. 최근까지는 엔터주 중에서도 엔터주 3사가 많이 올랐죠. JYP, SM, YG 이렇게가 많이 올랐는데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덜 오른 ENM이랑 하이브도 이렇게 매수를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충분히 참고할 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이한 거는 KTNG를 지속적으로 매수하더라고요. 진짜 이때까지 KTNG 연기금들이 엄청 많이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 보니까 야, 주가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올해 배당 받는다고 생각하고 매수의 기회로 삼아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도 볼 수 있겠군요.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래요. 다음으로는 외국인입니다. 바로 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를 압도적으로 매수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하이닉스, 카카오, 기아, 현대차, LG화학, SO일, 곧버스, SK텔레콤, SKIT, SK이노베이션, LG전자, LG유플러스, LG노텍, 셀트리온 헬스케어, 네이버, 휴재, 레버리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대로템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특징주를 꼽아봤더니 삼성전자를 압도적으로 매수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SO일, SKIT, 휴재, SK텔레콤, LG유플러스, LG화학을 매수하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런데 이건 좀 화가 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LG화학 목표 주가를 반토막 내놓고 이렇게 주가를 10% 정도 떨어뜨렸는데 그때부터 오히려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네요. 물론 외국인들이 한몸으로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외국인 통째로 보자면 괘씸한 건 사실이군요. 자, 마지막입니다. 자, 오른쪽을 보시면은 이렇게 빨간색이 많은 걸 있죠. 그 말이 무슨 소리죠? 매수한 평단가보다 지금 가격이 더 낮다. 그 말은 물렸다는 소리겠죠. 누가 샀는데 물렸을까요? 바로 개인분들이 이렇게 샀는데 무엇을 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조금 빠지고 있나요? HMM, 그리고 포스코, 곧버스, 두산중공업. 자, 두산중공업은 좀 예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매수를 했는데 13%나 오르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이때까지는 흠슬라라고 했는데 이제는 두슬라가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삼성 SDI, LG화학, LX홀딩스, 롯데케미칼, 하나솔루션, 현대제철, 대우건설, SK이노베이션, 네이버, 셀트리온, 아모레퍼시픽, 녹십자, LG, OCI, 한국조선해양을 개인분들이 열심히 매수했다는 것도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일이 있었나? 이제 저의 길이새 경제 뉴스를 지속적으로 봤다면 정말 기억이 새록새록 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혹시나 이제 너무 바쁘지 않습니까? 솔직히 제 영상을 다 보기는 너무 너무 힘듭니다. 하루에 많으면 4개씩 올라오니까요. 너무 많아서 조금 죄송한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저 길이새는 힘 닿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의 주요 뉴스 뭐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뉴스. 6월 상승 기대감 속 테이퍼링 우려, 경계 심리는 가득. 이런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쭉쭉 올라가고 있네요. 진짜로 테이퍼링은 아무것도 아닐까요? 아니면 지금 우리가 너무 방심하고 있는 걸까요? 이번 주 미국 증시는 관망세가 짙을 것으로 보인다. 오늘 밤에는, 그러니까 월요일이죠. 그때는 미국장이 휴장했으며 고용지표와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의 연설 등이 변수로 부각되면서 숨고르기 장세가 예상된다고 하는군요. 그런데 아까 보시다시피 고용지표는 생각보다 낮게 나와서 시장에서 조금 안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주 고용보고서가 페드를 움직이게 만드는 핵심 지표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이게 조금 안 좋게 나왔으니까 이번 달 FOMC는 조금 패스해도 되겠는데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가장 무서운 시나리오는 이건 것 같습니다. FOMC 회의가 이번 달에 있는데요. 그 전까지 랠리를 하다가 그 이유는 바로 그거겠죠. 야, 고용지표 못 봤어. 어차피 연준은 그거 못해. 즐겨! 이런 움직임 때문에 계속 랠리를 하다가 갑자기 FOMC에서 깜짝 그런 경우가 나온다면은 시장을 진짜 발작을 하겠다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네요. 어쨌든 아직까지는 세상에서 가장 싫은 그 말이죠.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주식 팔라던 5월은 지나고 6월은 괜찮은가?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항상 그 말이 있죠. 셀 인 메이. 그런데 통계적으로 봤더니 5월보다는 6월이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역사는 이제부터 새로 써내려가면 되겠죠. 다음입니다. 원자재값 폭등에 조선, 차, 가전이 악소리 난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조선 자동차 건설은 먹구름이 끼어 있고요.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오르니까 배 만들 때, 자동차 만들 때, 건설 만들 때 수익성이 나빠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전은 수익성이 나빠지는 게 당연하지만 그런데 바로 가격을 올려서 조금은 해가 뜨고 있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좋은 건 역시 철강이랑 화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투자할 때도 그냥 단순히 난 조선이 좋아 해서 조선만 투자하는 것보다는 조선을 했는데 이 약점이 뭔지 보고 그렇다면은 만약에 조선이 안 좋으면은 그 상대적으로 좋아지는
철강 화학도 같이 공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가장 좋겠다고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군요. 자, 기대분들도 아마 가면 갈수록 느낄 겁니다. 포트폴리오는 생각보다 중요해요. 그냥 단순히 야, 이 기업 좋다. 그냥 매수. 이런 거보다는 그냥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한번 짜보시기 바래요. 다음 뉴스입니다. 화요일날 5월 수출이 45.6% 상승, 32년 만에 최대폭 상승이 나왔다고 하는군요. 우리나라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가 그렇게 상승했나 봤더니 반도체가 24%, 나쁘지 않죠? 그런데 자동차가 93%, 석유화학이 94%, 석유 제품이 164%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 뒤에 걸 보니까 확실히 반도체가 귀여워 보이네요. 다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부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유럽 병원 셧다운이 풀렸는데요. 그렇다면 치과 의료기기도 수출이 회복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4개 기업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지난번에 알려드렸는데 한 번 더 공부해보시기 바래요. 레이언스, 바텍, 디오, 덴티스 이렇게 4개 기업이 있다고 합니다. 피할 수 없을 가격 인상, 라면주를 담아야 되는 이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죠. 올해는 아마도 올리지 않겠나 그런 예상이 나온다고 하는데 저 길이 또 오뚜기 같은 경우에는 한 12년 정도 올리지 못했으니까 이번에는 올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공매도가 제기된 지 이제 한 달이 되었는데요. 그동안 뭐가 오르고 내렸나 그걸 봤더니 성장주는 2%가 빠졌고 가치주가 1% 정도가 올랐다고 하네요. 과연 이번 달에도 이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지, 일단 지난번에 봤을 때는 많은 증권사에서는 올해는 가치주가 더 빛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요. 기대분들의 생각도 한번 정리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성장주가 안 좋으니까 나는 역발상으로 성장주에 투자하는 방법도 충분히 유효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얀센 90만 명분 18시간 만에 예약 끝. 30대에서는 일상회복 기대감에 들떠있다고 합니다. 자, 30대가 넘으신 기대분들도 정말 제 방송을 많이 보시는데요. 이번에 얀센 신청하셨나요? 이런 거 보니 우리나라 진짜 코로나를 헤치어 나가고 있나 봅니다. 웬디 셔먼 대북 정책 알렸다. 미국,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되었다고 합니다.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대북 정책을 알려줬고 이제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되었다고 재차 강조했다고 하는군요. 자, 이런 뉴스를 보니까 북한이랑 좀 친하게 지낼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혹시 눌려있는 대북주는 충분히 공부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1년 새 1600%를 성장한 네이버. 3.5조나 되는 선물하기 시장에 영토를 넓히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크게 성장을 해도 아직까지도 3.5조 원 시장에서 그 중에 3조 원이 카카오 거래액이라고 하는군요. 과연 네이버가 이 카카오를 잡을 수 있을까요? 기린이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음 뉴스입니다. 제2의 나라, 오딘, 불소투, 마골은 6월, 대작 격돌. 이번 달에 대작 게임 3개가 나온다고 합니다. 제2의 나라, 오딘, 불소투죠. 그래서 이번 달에 많이 눌려있는 게임 주에 한 줄기 빛이 되지 않을까? 이런 투자 아이디어를 가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금요일 뉴스입니다. 벌써 비행기 탄 여행주 코로나 전보다 더 올랐다. 자, 최근 들어서 항공 그 다음에 여행에 관련된 기업들이 쭉쭉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떤 기업들은 코로나 전보다 더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말이 안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가는 꿈이 가득한 주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언젠가는 다시 내려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고점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아마도 2개라고 볼 수 있겠죠. 첫 번째, 트래블 버블이 되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갈 수 있다 그런 기대감이 폭발했을 때 그때가 오히려 고점일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현재 결국 코로나 끝나고 우리는 다 회복할 거야 그 기대감 때문인데 진짜로 이제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면 오히려 그때가 고점일 확률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행주, 항공주에 투자하신다면 조금 더 까다롭게 이제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반면 아직 덜 오른 기업들도 충분히 있겠죠. 그래서 저 기리스는 렌터카 아니면은 카지노, 엔터주 이런 기업들은 충분히 더 공부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아까 공부했던 그거네요. 순매수 돌아선 연기금 자동차주부터 담았다. 기아, 현대차 이렇게 엄청나게 매수하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자, 마지막 뉴스입니다. 목요일 저녁에는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시장이 흔들렸는데 금요일에는 회복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돈 빨아들이는 미국 연준 테이퍼링 한 발 앞으로. 자, 이게 무슨 소린가? 바로 연준이 목요일날 회사채랑 ETF를 다시 매각하겠다 이런 발표가 하면서 시장이 흔들렸는데 정말 다행히도 금요일날 회복을 해서 다음 주는 조금 빵긋 웃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기대분들 여기까지 오셨으면 이제 끝났습니다. 오늘 또 고생 많으셨고요. 자, 이제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모퉁이만 돌면 끝이에요. 자, 다음 주 월요일 내일이죠. 이베이 코리아 본입찰이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이 있는데요. 그 기업들을 가지고 계신 기대분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다음으로는 화요일날 이런 뉴스가 있는데요. 바로 제주항공은 오는 8일부터 인천 사이판 노선을 정기편으로 운항한다고 합니다. 이때 주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런 거를 확인하는 것도 충분히 경험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과연 제주항공의 주가는 뉴스에 팔아라처럼
주가는 오히려 떨어질까요? 아니면은 여행 정상화 기대감 때문에 다시 쭉쭉 뻗어나갈까요? 다음으로는 6월 10일 목요일입니다.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고요. 무조건 뭐 무슨 일이 생긴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보통 저 기릿은 그냥 목요일에는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 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리분들도 혹시 그날이 오면은 그냥 오늘은 휴장 날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좋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목요일날 드디어 이 게임이 출시가 됩니다. 제2의 나라 넷마블 게임이죠. 이 게임이 출시가 되는데 과연 얼마나 흥행을 할지, 그리고 주가에는 얼마나 반영이 될지 이 부분을 꼭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미국, 이란 핵 합의 논의가 10일 제기된다고 하는군요. 자, 이런 뉴스를 보면은 저는 계속 북한만 보이면 그렇다고 뭐 북한 발악이냐 그건 아니지만 결국은 미국이랑 북한이 대화에 나설 것이다 이런 생각이 지속적으로 드는데, 하지만 저의 생각이 무조건적으로 정답이라고 볼 수 없겠죠. 그러니까 기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한번 여러분들의 시각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무조건 참고하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6월 11일 금요일 LB루셈이 코스닥에 상장을 해냅니다. 자, LB루셈은 기간 경쟁률이 1400대 1이 나와서 이 정도면 준수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다시 공모주가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번에도 쭉쭉 올라서 기리분들의 치킨 값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금요일날 코스피 200 지수 정기 변경이 있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은 코스피 200에 새로 들어가는 기업들은 공매도 대상이 됩니다. 자, 어떤 기업들이 들어가는가? 코스피에는 대한전선, 동원산업, 효성TNC, 효성첨단소재, SK바이오사이언스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런데 최근 들어서 대차 잔액이 늘어난다고 하네요. 대차 잔액이 뭐죠? 공매도 할 수 있는 물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업들은 이전에, 그러니까 목요일이나 수요일쯤이 되겠죠. 그때쯤에 한 번쯤은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오늘 또 이렇게 매주 기립감기가 끝났습니다. 오늘 또 재밌으셨나요? 저 기리 또 여러분 덕분에 매일매일 진짜 열심히 공부하고 많이 배웁니다. 오늘 또 정말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다음 주도 양봉하세요. 빠이요.